해당도 모른다고? 해당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누락. 누락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예. 네, 이사님 먼저 구독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유선상 관련된 채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약간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모를 수 있다 vs 그걸 왜 모르나 이렇게 의견이 반반씩 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가지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하나는 좋은 거가 있어요. 뭐냐면 유선상이 뭔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거래처 관계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내일 8시에 유선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그러니까 상사든 후배든 상관없거든요. 보니까 유선상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가 너무 비즈니스 매너가 너무 없어 보여서 좀 별로예요. 그래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됐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꼰대력을 뽐내가지고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좀 모르는 단어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한자어하고 한자에서 비롯된 단어들, 그 다음에 그냥 순 한글, 그 다음에 영어에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혼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온 관행처럼 관용어처럼 쓰고 있는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올바른 영어 표현이 아닌데 그걸 당연하듯이 쓰는 것들이 있고 관용어처럼. 그리고 뭐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한문이 무조건 필수 교육이긴 했는데 요즘 또 젊은 분들은 또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좀 모르겠는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뭐 모른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고 상사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용어에 관련해서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맞추기 하는 건가요, 오늘?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게 띄워주셨네요. 보면 일단은 뭐 월차, 연차, 연월차는 아실 거예요. 월차는 달월자 써가지고 한 달 할 때 그 월이거든요. 그래서 월마다 주는 그 휴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연차는 말 그대로 연자, hen 연자 써가지고 그 해마다 주는 유급휴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옛날에 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금은 급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한테서 받는 보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급료는 같은 의미예요. 급료 같은 의미고요. 급여, 급료 다 비슷합니다. 이거를 이제 매일 같이 계산해서 주느냐 하면 1급인 거고, 달로 끊어서 주냐 그럼 월급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봉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hen 연자 썼으니까 1년에 얼마를 주느냐 이런 얘기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당, 요거는 이제 그 수당 정해진 봉급에 따로 보수를 얼마나 주냐라는 거고, 상여금은 말 그대로 상으로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으로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근로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이제 영어죠. 그래서 근로는 또 한자고, 그래서 일한 만큼 목표를 달성해서 성과를 낸 사람한테 그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본사, 계열사, 자회사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본사는 말 그대로 근본자를 써가지고 모체가 되는 모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같은 경우는 아들자자를 써요. 그래서 아들 되는 회사, 그러니까 본체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와 자본적 관계가 엮여 있는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사에서 알려나가서 가지를 쳐서 나간 지사다라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서 본사의 관할 아래 본사 일을 대신 맡아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부, 지점 이런 거 있는데, 지자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이다라고 의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떤 부가 설치가 됐다, 그래서 지부구, 점은 점포가 있다, 그래서 점이다라고 이렇게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채팅이나 메일 등의 문서 관련해서 글을 써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문서 용어에 대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메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말 그대로 PC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 넘어온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가 되게 익숙한데 요즘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메일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겠죠. 근데 회사의 업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 이메일로 대다수의 업무들이 일어나거든요. 많이들 까먹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질문 받는 거 한번 보면 이제 어제를 작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자가 어제 작자예요. 그리고 차일, 다음 차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차일 얘기하시죠 라고 하면 내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일, 이거는 이재금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요거고요. 금일 몇 시에 미팅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럼 오늘 미팅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작주, 그럼 아까 배웠죠. 작일 배웠죠. 그래서 작주는 지난주가 되는 거고요. 당일, 이거는 그날. 그리고 금주라고 하면 당장 지나간 이번 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일이라고 하면 이제 밝을 명자를 쓰거든요. 명일이. 그러면 다음날 날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을 얘기하는 게 됩니다. 명일은 내일이랑 같은 말이고요. 이길은 이 다음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일과 이길을 좀 헷갈리실 수 있긴 한데 특정한 날 다음날을 이길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마감하고 이길 플러스 5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D 플러스 5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다음날 오는 걸 이길이라고 합니다. 차주는 다음 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내주라고 하기도 하고 어렵죠. 근데 이게 다 한자에서 비롯된 말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날짜에 대한 얘기들은 좀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던 유선상은 이제 원래는 전화통화상을 의미를 해요. 저게 이제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선할 때 그 선자거든요. 그래서 전화기가 예전에는 요즘에는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요즘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내선 전화기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전화기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이 있는 전화기로 통화를 했다라 해서 유선상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요건 좀 혼재돼서 써요. 그러니까 전화로 얘기하기도 하고 문자로 얘기한 것도 유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로 얘기한 것도 유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통용돼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메일을 쓸 때 많이 쓰는 얘기들이 CC 얘기를 많이 하죠. 이 CC는 이제 참조를 얘기를 해요. 보통 참조를 달 때는 to가 이제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to 말고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그 부서 혹은 그 팀 사람들 혹은 그 부서원 혹은 그 팀원이 아니라면 그 중에 몇몇 일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CC를 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C 단다라고 하면 참조를 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입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CC를 누구를 달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있는 사수나 아니면 부서장한테 꼭 물어보셔서 달아야 됩니다. 그 일을 받는 사람들, to로 되어 있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께 미리 여쭤봐도 돼요. 혹시 어떤 분을 제가 참조에 넣으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이 CC를 꼭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게 FOII, For Your Information인데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참고 바랍니다 라고 하고 저는 이제 FOII 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리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For Your Information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B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To Be Determined 라고 하는 영어를 줄여서 쓴 약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정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미정이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메일에 이게 TBD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혹은 미팅을 하면서 TBD로 끝나게 되면 그거를 계속 팔로우업 해줘야 돼요. 팔로우업은 따라간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출 결의서에 대한 거는 뭐 지출을 결정하는 서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출을 예상하는 비용을 사전에 미리 결의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를 지출 결의서라고 하고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품위 올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은 기한 올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위랑 기한이랑 좀 다른데 품위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거 제가 할 건데 이걸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승인을 요청하는 거 품위서라고 하고요. 기한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획한 그 계획안을 내라라고 하는 계획 문서입니다. 그래서 기한서와 품위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경위서라는 것도 있는데 경위는 보통 이제 경찰서 가면 많이 쓰는 얘기죠.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다. 혹은 이 경위서 쓰는 경우는 직장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경위서라고 합니다. 제안서는 말 그대로 이제 제안을 하는 서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품위, 기한, 경위, 제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메일 끝에 보면 항상 뭐 배상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드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감사합니다 뭐 이동훈 드림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이게 배상이라는 말은 이제 올려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편지 쓸 때 배상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그게 이메일에도 넘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 말 진짜 많이 써요. 상기 보시다시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위에 윗상자 쓰고 기록할 기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상기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상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하면 위에 기재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품위, 기한, 경위, 제한 이렇게 말씀드린 심할서도 있어. 심할서는 반성문이에요. 네, 그래서 심할서 제출해! 이러면 제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에 이제 유첨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은 유첨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첨부할 때 첨자와 있다라고 해서 유자를 써가지고 첨부 파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제와 결제를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데 예를 들면 어이와 아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이는 사고 팔고 하는 이 거래 관계 때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카드 결제해 주세요 하면 어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상사한테 이거 결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건 아이를 씁니다. 이거 의외로 틀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웬만한 직장 상사분들은 요거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란으로 놔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공란은 빌공자에 칸을 얘기하는 란자를 써요. 그래서 빈칸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구두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구두는 입구자를 써요. 그래서 말로 얘기를 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두상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날짜 얘기했었던 금번, 이거는 이번에 금번 미팅을 통하여 뭐 이러면 이번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뭐 누락 누락도 모르는 사람이 있겠죠. 예, 떨어뜨렸다라는 건데 뒤에는 떨어뜨릴 락이에요. 그리고 이 있어야 될 게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이든 아니면 뭔가 뭐 어찌됐든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램프업, 이 단어를 쓰는 회사가 있나? 이거 이제 증가시킨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저는 잘 안 쓰는 용어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리스트업. 이거 리스트업해서 나한테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사들이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한 다음에 미팅을 하고 나서 야 이거 리스트업해서 오늘 얘기 나왔던 것들 가져와 라고 하면 그때 얘기 나왔었던 것들을 나열해서 정리를 해서 리스트업 한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이 또 레퍼런스 책 혹은 레퍼런스 가져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혹은 참고할 만한 소스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사들이. 그럼 레퍼런스 체크해봐 라고 하면 그런 참고할 만한 소스가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거 송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낼 송자거든요. 그래서 송부 이메일도 메일 송부 바랍니다 라고 하면 이메일 보내놔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신도 결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 결제를 상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상사에게 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낸다, 뭐 이런 묻는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를 상신한다 이런 얘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트, 이거는 뭐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핵심을 꿰뚫어보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본질이 뭐야? 라는 이런 얘기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향은 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지향하고 지향이 있어요. 지향은 방향으로 가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향하세요라고 하면 하세요라는 의미인 거고 지양하세요라고 하면 하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레인지 부탁드립니다. 미팅룸 어레인지 바랍니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레인지는 처리했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고 미팅룸 예약 바랍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레인지는 뭔가 약속을 이렇게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상기가 있었으면 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기는 위에 기록한 거고 하기는 아래 기록한 거예요. 아래 하자 써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거 잠깐 홀딩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저희가 많이 하는 표현인데 제가 이제 본부장한테 뭐 얘기하다가 야 본부장 이거 홀딩해 라고 하면 홀드가 잡아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중지하라라는 의미인 거고 다음 내가 어떤 액션이 있기 전까지는 홀딩 잡아놔 라고 홀드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회신 답장 보내는 거고
해당도 모른다고? 해당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거에 해당 없습니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다음 피드백.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 피드백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 김 부장한테 가서 피드백 받아오세요라고 하면 김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제가 이렇게 뭐 이 이사님한테 보고 드렸는데 피드백 받아오라고 하십니다라고 하면 어떤 의견을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러프라는 표현 많이 하죠. 러프 뭐 골프에도 있잖아요. 그 러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략이라는, 물론 그 골프에서 쓰는 그 러프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러프하게 얘기해봐라고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봐라는 얘기고요. 와, 진짜 많네. 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라는 조직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로만 봐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한글도 한자와 한글을 되게 병행해서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한글이라고 알았던, 예를 들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친구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친구가 최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한글 같지만 한자거든요. 친할 친자 오래 구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어가 섞이고 이것저것 섞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관용어처럼 되게 사람들이 그냥 일상 용어처럼 쓰거든요.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이상한 거라고 저는 조금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워낙 한자와 일본어도 섞어서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한글과 영어 이런 것들이 다 짬뽕돼서 쓰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그때그때 윗분들한테 여쭤보세요. 혹은 옆에 있는 동료들 금일까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오늘까지 안 줬어. 그 뜻을 몰라서. 그러면 내가 독박 써야 되잖아요. 물어보세요. 대신 이제 되게 정중하게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표현들을 써주면 덜 혼나고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선배들이 많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많은데? 그치?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근데 이렇게 모를 수도 있겠지. 그치?